놀러도 가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춤도 추고 다 했어. 안녕하세요. 슬기롭게 미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 슬기로운 미용생활의 교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중 보건하기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인 감면병 파트를 제가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감면병이 어려우셔도 저랑 이 영상 하나만 시청을 하시면 분명 문제의 절반 이상 맞출 수 있으실 거라 제가 단언컨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공중보건학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 대해서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공중보건학의 정의란 미국 보건학 교수인 윈슬로우 박사가 정의했습니다.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체계와 관리를 통해서 생명 연장과 질병 예방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라고 윈슬로우 교수는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대에서도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문제에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체계 관리를 통해 생명 연장과 질병 예방,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라고 된 보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알았는데 나라마다 공중보건의 수준은 제각기 나라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가 간의 공중보건 수준의 지표를 나타내는 과연 그 지표는 어떤 걸로 계산할까요? 그것은 영아 사망률인데요. 영아 사망률이란 그해 태어나는 총 출생아 수에서 1000명당 몇 명의 영아가 사망을 하느냐, 그 지표에 따라서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당연히 못 사는 나라나 환경이 어려운 나라일 경우 새로 태어나는 영아가 사망할 확률이 선진국들보다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대한민국은 5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건 수준은 세계 20이다. 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영아 사망률은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의 지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통계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분명히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영아 사망률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중보건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하다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질병이 없고 내 몸이 튼튼하면 건강한 걸까요? 아닙니다.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는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 정신, 그리고 사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모두 갖춰진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보건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에서 보건학에서 말하는 건강하다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나오면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갖춰진 상태가 보건학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보건학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환경관리, 보건관리, 질병관리, 이렇게 환경관리, 보건관리, 질병관리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관리란 환경오염이나 환경위생 등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건관리란 보건통계, 가족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란 우리가 오늘 다뤄볼 주 내용인 감염병이나 기생충, 그리고 역학이 질병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공중보건학을 나누는 세 가지 환경관리, 보건관리, 질병관리, 글자만 따서 환보질, 환경관리, 보건관리, 질병관리. 아까 질병관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마지막에 감염병, 기생충, 그리고 역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학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란 최근에 시국 일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학조사란 말 들어보셨죠? 대충 뜻은 유추가 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란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환경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과연 어떤 경로로 질병이 생기는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가, 어떤 경로로 이런 결과가 초래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학의 주인자는 세 가지가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환경, 숙주, 그리고 병인. 여기서 말하는 병인이란 감염원입니다. 환경, 숙주, 병인, 감염원이 역학의 3대인자인데요. 마지막에 병인이란 병원체라고 하죠. 질병이나 균들을 사람에게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병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염원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병원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병원소는 이 병원체가 병인을 통해 들어왔을 때 머물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즉, 숙주에게 침입을 해서 이 병원체가 증식하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병원소라고 하죠. 뭐라고요? 병인은 모든 병원체와 질병 세균을 옮겨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병인이라고 하고요. 요 예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파리, 아니면 뭐 기침, 그리고 환경오염 등이 병인에 해당이 되고요. 병원소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숙주한테 침입해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설명한 대로 외워두시면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틀릴 일이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는데요. 환자와 보균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환자는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이고요. 쉽게 말해서 보균자는 내가 병에 걸렸지만은 증상은 없어요. 건강해서 뭐 상관없는데 문제가 이 보균자들은 병원균을 내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만 나 때문에 옮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예시를 든다는 게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내가 증상이 발현이 됐고 난 자가격리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막 밖에 놀러 다니다가 사회적 거리도 안 두고 막 놀러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또 환자분한테 옮아서 걸렸어요. 근데 난 너무 건강해.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했고 먹을 것도 잘 먹어서 증상이 발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몸 안에는 병원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 때문에 없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균자들이 굉장히 보건당국에서는 잘 관리해야 되는 위험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무증상 감염자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뉴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균자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잠복기 보균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잠복기라서 증상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잠복기지만 내가 병원균은 밖에 내뿜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고요. 2번 병후 보균자. 이 병후 보균자는 한자 그대로 병후,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낫고 나서도 계속 균을 내뿜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보균자예요. 가장 위험한 케이스인데요. 아까 제가 예시 든 것처럼 평소에 너무 건강 체질에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에 걸렸는데도 너무 건강해. 평소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 그래서 놀러도 가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춤도 추고 다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무증상 건강 보균자라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이 균을 내뿜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색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케이스로 분리해 놓은 제일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건강 보균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잠복기 보균자, 잠복기, 병후 보균자, 병 걸린 후에 내뿜는 보균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 보균자.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세요. 증상이 없는 건강한 보균자인데 색출이 어려워서 가장 주의를 표해야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건강 보균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염병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 감염병이
어떻게 돼서 전파가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란 말 그대로 심플합니다. 매개체가 없이 직접 상대방과 나와 전파가 되는 직접 전파고요. 간접 전파는 매개체가 중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전파하는 게 아니라 매개체가 나한테 전파를 하는 케이스가 간접 전파입니다. 일단 직접 전파부터 알아보면 직접 전파가 종류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이란 비말 차단 마스크 할 때 들어보셨죠? 비말이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해서 환자가 나한테 재채기를 해서 나한테 옮는 질병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감기, 독감, 홍역, 결핵 같은 게 이런 호흡기계 질환들이 있는 직접 전파로 비말 감염이 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직접 접촉입니다. 이 직접 접촉은 말 그대로 직접 접촉을 해서 걸리는 건데요. 직접 접촉을 하더라도 재채기를 해서 내가 옮는 건 비말 감염이지만 직접 접촉은 내가 몸과 몸이 부딪혀서 직접 접촉이 돼서 옮는 감염병을 뜻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성병이나 피부병 등이 직접 접촉으로 옮는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피 감염입니다. 이 경피 감염은 피부로만 감염이 되는 경피 감염인데요. 대표적으로 눈병이 있죠. 눈병은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기보다는 피부와 피부로서 감염이 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감염된 눈을 만졌던, 내 손이 만졌던 볼펜을 만진 상대방이 그 볼펜을 만짐으로써 내가 옮는다. 이런 케이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더 들어가면 깊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경구 감염입니다. 경구, 입구자를 써서 경구라고 뜻하는데요. 경구란 간염이나 배탈, 장티푸스, 콜레라처럼 내가 입으로 들어와서 감염되는 걸 뜻해요. 상한 음식을 먹거나 잘못된 오염된 식품을 내가 먹게 돼서 감염이 되는 경우를 경구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직접 전파 말고 간접 전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접 전파와 직접 전파의 차이는 매개체, 즉 매개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접 전파에서 그 매개체를 우리는 전파체, 전파하는 물체, 그렇게 해서 전파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파체는 활성 전파체와 비활성 전파체,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활성 전파, 비활성, 활성과 비활성. 활성, 뭔가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활성 전파체란 모기나 이나 파리나 진드기, 바퀴벌레, 우리가 싫어하는 감염병이나 병을 옮기는 곤충들,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활성 전파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활성 전파체는 오염된 식품이나 토양이나 물들, 직접 움직이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케이스들을 비활성 전파체라고 합니다. 일단 활성 전파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아까 전에 제가 모기, 이, 파리, 바퀴벌레 등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이 옮겨오는 대표적인 감염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기 대표적인 거 뭘까요? 뇌염 있죠, 일본 뇌염. 그리고 무서운 거 말라리아, 황열이나 댕기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뇌염이나 말라리아, 모기가 가져오는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모기보다도 더 해로운 놈이 있어요. 우리가 썩은 음식물만 놔두면 꼬이는 거 있죠? 파리. 이 파리, 이 친구는 아주 병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셔도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배가 아파서 배탈, 설사를 동반하는 배탈이라고 하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그리고 눈병, 파라티푸스, 이질 같은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이놈이 이상한 데서 들고 사람한테 옮기는 아주 질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흔히 TV에서만 봤죠. 우리는 이에 물리면 간지럽다 하는 이는 발진티푸스나 제기열 같은 것들을 옮깁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 친구도 아주 그냥 파리랑 똑같은 질 나쁜 놈인데요. 생존력이 좋아가지고 멸망하지도 않고 공룡이랑 같이 아직까지도 우리 집 어딘가에서 음흉하게 숨어있는 놈들이죠. 이 바퀴벌레는 파리랑 똑같이 배탈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가진 장티푸스나 콜레라, 이질 같은 것들을 바퀴벌레랑 파리가 몰고 옵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되는 건 파리나 바퀴벌레보다 벼룩이에요. 이 벼룩은 쥐의 몸에 올라타서 피를 흡혈을 해서 균도 흡혈을 해서 사람이나 다른 매개체에 옮기기 때문에 이 벼룩이 얘네 이나 목이나 파리 등과 다르게 가지고 오는 감염병 중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패스트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패스트는 흑사병입니다. 옛날 유럽에 사람들을 많이 죽음으로 몰고 갔던 흑사병인데 이게 대부분 쥐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패스트 하면 쥐인데 벼룩은 쥐한테 올맡아서 피를 빨아먹고 자기도 패스트를 옮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연상이 돼서 외우시기 쉬우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활성 전파체들, 곤충들이, 해충들이 가지고 오는 감염병들에 대해 우리가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비활성 전파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알아볼 텐데 아까 전에 제가 비활성 전파체는 뭐가 있다 했죠? 오염된 식품이나 물이나 토양 같은 게 있다고 했죠? 거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진해입니다. 그 해충 진해가 아니고요. 진해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재채기를 팡 했어요. 했는데 이 균들이 공중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내가 딱 지나가다가 나한테 쏙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걸 진해 감염이라고 해요. 뭐 감기는 이렇게 될 경우가 그렇게 적고요. 결핵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건 이런 식으로 공중에 머물다가 나한테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감염은 결핵이나 디프테리아, 그리고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배탈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장티푸스나 콜레라, 그리고 파라티푸스 같은 배탈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토양에서 우리가 옮아오는 감염병은 뭐 흔히 말하는 파상풍 같은 게 토양에서 옮아오는 감염병이 되겠죠.